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보합으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큰 폭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4시께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다른 상품들은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심리가 호재나 악재가 정여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연출 시장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국채 금리가 1.39%까지 터치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이틀간 있는 이제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금일 현재 어떤 시장이 미증시가 개장되고 나서 어떤 연출을 할지 같이 지켜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나스닥에 대해서 급락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골드는 또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네네. 5일까지 또 1%대 회복을 보이는 좀 이상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종목 강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뭐 어떤 종목은 그쵸? 떨어진다라는 네. 이제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공식들이 조금씩은 맞지 않는 시장의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다뤄볼 게 골드하고 나스닥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집중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장 속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골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보통 상승을 하면 골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상승세가 늘어나고 있죠.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국채 금리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서 귀금속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1.07% 상승해서 1,79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매도 나왔습니다. 골드는 또 추세적으로는 하방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매수가 나오는데도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네. 이제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일 시점에서는 골드에 대한 단가 1,807.5라인대 매도 대응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5라인대. 네, 1807.5. 1807.5 라인에서 매도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1807 라인 오려면 한 11달러 정도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안에 가능한지도 저희가 들어보고 왜 오늘 매도 트레이딩 원하시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방송 나와서 자리값을 드리는 것들이 뭐 방송 중에는 많이 진입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값은 언젠간 한 번쯤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하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지력과 저항에 대한 구사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시나 뭐 힘드실 때나 조금 이제 조언을 받고 싶을 때 이 가격대 한번 찍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드를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항상 제가 방송 나오면서도 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자, 국채와 달러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금일 시점에서 골드가 어느 정도 시가 갭상승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1800선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지금 미장 전에 1796 라인대에서 이제 보합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일단은 뭐 설명에 앞서서 일단 국채 금리와 그리고 국채에 대한 가격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현 시점에서 오늘 오전 중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1.9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단가 쪽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상당히 높은 가파른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파르게 가격대를 형성을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정도, 아니 3일 정도 가량의 다시 한번 상승 재차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즉 미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차트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10년 금리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세를 좀 보시면요. 거의 뭐 데칼코마니 차트처럼 국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국채 가격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 시점에서는 국채 금리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적어진다. 즉, 국채를 따라가는 골드의 방향성이 매도성 플레이, 즉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현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고요. 현재 뭐 데이 기준 말고 저 4시간 봉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면서도 한 두세 번 정도가량 언급했던 자리가 또 한 번 왔거든요. 자, 달러 인덱스가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에 다시 한번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 가격대가 90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가격선인데 저는 현재 달러가 90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현재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달러에 대한 재차 반등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현재 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지금 1.4%까지 거의 도달할 목표값까지 올라와 준 상태죠. 상승이 이루어졌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이유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가격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현재 오늘 금일자 골드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 매도성, 즉 하락에 대한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은 조금 현재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골드가 오늘 오전과 오후 장세 모두 상승에 대한 랠리폭을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분 봉에서는 저번 주 금요일자 고가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800선 레인지까지도 도달한 모습이거든요. 자, 현재 이 시장에서 골드가 왜 다른 주요 골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종목의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고 왜 골드 혼자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비철금속 시장을 먼저 조금 면밀히 살펴봤었어요. 여러분들 비철금속에서. 자, 골드는 기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종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비철 시장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골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구리 종목을 한번 보실 사람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상당히 이제 일본 관점에서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큰 상승 추세가 한번 나왔고 오늘 금일자에서도 고가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보여줬거든요. 근데 구리랑 골드랑 뭔 상관이냐? 원자재랑 귀금속인데 근데 이제 두 종목의 성질을 따지기 전에 두 종목이 묶여 있는 카테고리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 다 금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구리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비철 금속 선물들이 다 상승에 대한 시세폭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금은 상승, 은도 상승, 그 외에 주요 금속 자산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금이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을 보여주는 것은 비철 시장에 대한 호재성 시장이 현재 골드에 대한 지지력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채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국채 금리가 1.4%까지 넘어지면 코다할거리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현재 증시 쪽을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일 나스닥이 이제 오전과 오후 주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선이었던 13,400에 대한 레인지 폭을 지금 무너뜨리고 한번 저점 라인 때까지 갱신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는데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증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현재 국채 금리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이 증시권을 이어파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즉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니까 수요, 즉 유동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골드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상황이 저는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1.4%까지 내려왔다가 국채 금리도 다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안전자산 수요는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골드의 방향성은 단기적 오늘 금일 시점에서만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올 뿐이지 중장기적인 이제 롱런에 대한 부분에서는 골드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1807.5 라인대에 대한 가격대를 드렸던 거는 저는 상당히 주요한 맥점이라고도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드렸거든요.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현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매도 봐주신 이유가 앞으로 상승이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골드가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반등세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구리 가격도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니까요. 금속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 함께 뜨는 기사는요. 미국의 한파 이후 미국의 공급량이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그래서 오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이 수요 회복은 빨라지고 있는데 공급 회복은 더디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일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2% 상승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60.6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 매수 나왔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차트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오늘 오일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시황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오일을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 일단은 제가 오늘 가격대를 드리고 싶은 가격이 하나 있는데 네. 이 가격대가 오늘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59.20에 대한 가격대 지지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오일은 59.20달러 선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시 30분부터 계속 우상향을 그리더니 11시 1분 그러니까 우리 아토마스터님이 다른 상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급등세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값 오늘 올까요? 저는 오기는 많이 힘들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유가라든지 그냥 원자재 쪽 선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한번 추세를 회복하거나 추세에 대한 랠리가 다시 이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추세 꺾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 눌림 조정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네, 우상향으로. 그렇죠. 우상향으로 한번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바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가격대, 여러분들 지금 60.56 정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셨을 때 저항이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현재 관망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한번 눌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유가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일이 이제 저번 연도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이제 단가 자체가 4월물 기준으로 오일이 한번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내려왔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오펙에 대한 회의 자체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감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선에는 이제 30불까지 회복을 하고 그 후에 오펙에 대한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리서 사우디에 대한 자발적인 감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가가 50불에 대한 가격대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개선과 함께 기저효과로 유가가 60불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가를 1년 동안만 조금 돌아보더라도, 네. 한 8개월만 돌아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호재성 이슈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수요는 많이 조금 부족한 경우의 수로 많이 올라갔죠. 즉, 어떤 재료로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뭔가 원자재 쪽에 활발한 수요와 공급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내용 지금 계속적으로 전해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전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뽑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방송 나와서도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자, 유가 현재 수요가 불만이다. 수요에 대한 불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이슈로는 지금 유가에 대한 시장의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어떻게 좀 비유를 하면 되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유가가 예전만큼 수요가 너무 활발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그거에만큼 공급량을 완전히 줄여버린 상태죠.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즉 공급에 대한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나타나는 수요의 불만이 아니고요. 공급이 적은 상태에 대한 수요 불만인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시장에 대한 수요 불안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경우에서 봤었을 때 이런 이슈가 단기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세는 끌어올 수는 있지만은 무조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 수요가 불안하다. 왜냐? 적은 공급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있으면 3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있으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회의가 이루어지는 JMC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사우디가 4월에 이제 감산을 그만할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자발적 감산은 그만하고 증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약간 사우디 쪽을 좀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슬슬 이제 유가 가격도 상당히 60불까지도 올라와 줘 있고 지금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아마 50불에서 40불 정도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가격대로 유가에 대한 레벨이 지켜지다 보니까 슬슬 사우디에 대한 감산이 이제 철회가 되고 이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불안이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우디 쪽에 대한 부분에서 뭐 러시아와 뭐 다시 한번 사우디가 협상을 하겠지만은 저는 다음 달 3월에 있을 JMC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4월에 대한 증상량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약 2달가량의 모멘텀, 즉 감산에 대한 즉 증산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 그 3월과 4월 달까지. 그러면은 전 사실상 유가가 이제 60불에 대한 가격대를 내려놓고 이제 50불과 40불 구간에서에 대한 레인지 폭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딱 오른 이유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한번 돌아본다고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오펙에 대한 오펙 플러스에 대한 노력, 그렇죠? 공급에 대한 감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시점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사우디에 대한 자발적인 감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를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으로 좀 보시면요. 유가가 급상승이 나왔던 때가 딱 이때예요. 그렇죠? 51불 정도 가격대에서 크게 급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려 이번에 다음 달에 할 JMC 회의가 뭐 증산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저는 최소 이 상승분은 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유가에 대한 레벨 자체가 50불 밑으로나 50불에 대한 지지력까지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다음 달에 한 번쯤 급락에 대한 포인트가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분은 이렇고 뭐 오늘 금일 시장이어야 아직까지는 3월 회의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사실상 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경기 개선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지지력은 이번 달까지는 유지를 하되 아마 뭔가 반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월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제가 아까쯤에 60.60 정도 되는 자리값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질 자리다. 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요. 아마 저는 뭐 오늘 59.20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자리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 59.80 레인지 구간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오늘 시장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저항막과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59.80, 59.90 레인지 폭 체크하시고 현 시점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가에 대한 얘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59.20 라인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또 그 자리값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또 주셨는데요. 59.80에서 90달러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5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3월 4일 날에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죠. 그때 이 4월 사우디가 증산을 할 것이냐 이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바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우존스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나스닥이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나스닥을 이끄는 주요 테크 업종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은 1.4%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13,38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나스닥 매수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어떤 자리에서 오늘 들어가면 좋을까요?
13,320 라인지 폭에서 매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320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13,320이 오늘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충분히 네.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자리가 먼저 제일 걸리지 않을까. 오. 골드나 나스닥, 골드나 오일보다는 이 자리가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쵸. 오늘 가격대에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보였는데 특히 네.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가 궁금해요. 근데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그간 조정 받은 것보다 조금 긴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네. 생각하시면은 저 이제 얘기를 한번 싹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캔들의 마스터시니까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증시 쪽에서는요, 두 가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호재성 이슈죠, 여러분들. 자,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그쵸. 너무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 부양책에 대한 통과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경기 개선에 대한 주가에 대한 회복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구시대, 구경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부분, 즉 예전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점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두 가지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악재죠, 여러분들. 자, 금리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이 두 가지 재료, 그러니까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에서의 지금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자면요. 현재 지금 부양책을 원래 시행했던 이유가 증시에 대한 상승을 기반을,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뭐 나스닥이라든지 주요 3대 지수들이 대한 상대적인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보여줄 것이다가 아니라 재료로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이 부양책이 가져온 결과가 조금 좋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부양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재무부에서는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통해서 이제 국채 공급을 통해서 부양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채 공급량이 늘어났다. 즉 국채에 대한 가격도가 하락할 것이다. 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라든지 기관에서는 거의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되는 거죠.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해,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부양책을 실시하는 준비 과정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서 국채 공급량을 통한 재정을 마련한다. 근데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건데 목표는 증시 상승인데 가져온 결과는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저번 주 연준이 이제 연준이 이제 의사록을 가져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염두에 둔 부분이다. 다 생각해 둔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속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바뀌는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슈, 저번 주 이슈였었는데 옐런이 다시 한번 지금 부양책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즉, 부양책 상당히 필요하다. 자, 이러한 말 자체가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경계심은 풀어지지가 않은 거죠. 연준에서 옐런과 파월이 나와가지고 뭐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뭐 금리가 우리 다 예상했던 부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실 시장 투자자들은 걱정을 안 할래 알 수가 없는 거죠. 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레벨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 투자자가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금리 올라가는 것도 걱정하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국채 금리가 1.2까지 올라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3일 만에 국채 금리가 1.3까지 그리고 다음 주 오늘 되니까 1.4까지 코앞에 나와 있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미국채 수익률이 1.4%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가 현재 2월인데 너무 빠르지 않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주가 지수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차트를 잠깐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보시면요.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해해.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경계심이거든요. 네. 공포일까요? 경계심일까요? 둘 다요? 저는 만약에 경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포였으면은 네. 어떤 식의 장세가 펼쳐지냐면요. 급락장이 나왔을까요? 그쵸. 이런 음봉 하나가 뽑아줘 줘야 돼요. 아... 이게 공포를 대변하는 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래쪽에서 지지 보여주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이 조금씩 바탕이 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일단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입에 대한 관찰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포였다면은 아마 시장에 대한 주가가 급락세로 나왔겠지, 경계심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단식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이 뭐 차트상에서 21선에 대한 이탈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또 장이 끝나고 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미증시가 장 마감이 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21선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종가 라인 때는 여기 위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복세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저는 관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자에서 뭐 21선에 대한 종가가 민마감이 나오게 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나스닥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일 시장에서 뭔가 오전과 오후 장세에서 지금 상당히 밀리는 압박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나스닥이 장세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 번은 상승 반등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가격대를, 특히 주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렸던 13,320에 대한 지지 구간을 아마 만들어줄 구간이고, 거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매수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는 오늘 꺼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대 체크만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이슈가, 이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한번 회복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부양책 이후에도 또 8월 달 이후, 그러니까 이번 연도 8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시사점이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특히 이제 미정부에서 노력하는,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노력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오버슈팅은 나올 수도 있더라도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제한폭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단중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는 시장을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지 않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오늘 13,320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36% 하락, S&P 500 지수가 0.7% 하락,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1.17% 크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현재 지수 선물만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먼저 0.69%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3,8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2% 하락 중입니다. 13,4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가격은 여전히 2% 부근에서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0.4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09% 상승해서 1,796.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강보합권입니다. 1.215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 함께 확인하시죠. 지금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긴 양봉을 그리면서 출발했거든요. 네, 지금 네. 뭐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어느 정도 눌려있던 폭에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미증시 어딜 체크해야 되죠? 시가 체크부터. 시가 체크. 네, 시가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미증시 시가가 13,391.25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지금 시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최소 1분봉 캔들로 네. 3개 이상은 이제 위쪽, 그러니까 시가 라인대 위쪽으로 어느 정도 캔들이 2-3개 정도는 만들어져야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네. 지금 장세 관망에 대한 흐름 자체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자, 나스닥 오늘 저항점 하나만 먼저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양봉 그리고 네네네. 말씀처럼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진짜 왜냐면은 미증시가 바로 개장하다 보면은 네.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한 번에 터지는 유동성 때문에 이제 증시 쪽에서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가가 391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가격대랑 가장 가까이 있죠? 400라인대.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미증시에서 뭐 어떤 종목마다 가격선에 대한 심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갑자기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418포인트 터치하고 내려왔네요. 근데 저는 좀 주요 저항대가 424 라인대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한 60분봉 기준 저항이 되는데 일단 전 여기까지 한번 올라오는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어디까지요? 자, 424. 424선. 네. 자, 현재 다시 한번 시가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가에서 단기 지지 보여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쪽 근데 지지가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390. 아직 몰라요. 꼬리만 빼놓고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자, 시가 쪽에서 보합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하나, 근데 둘, 음봉이 셋, 이렇게 넷. 길게 그려지는데 네네네. 지금 378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자, 근데 여러분들 위장 전에 여러분들이 뭐 오전하고 오후에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미장시에서 매매할 건데 지금- 근데 이건 조금 이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진 급락이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1.5%까지 하락을 하고 다음 봉 역시 음봉을 그려가면서 13,368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자, 지금 캔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토마스터가 말씀해주신 값이 13,320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32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아직도 40포인트 이상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따가 방송 설명하면서 한 3, 4분 내로 좀 발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값이 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1분봉으로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온 것도 조금 급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단기간쯤에서 쏟아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진폭 되게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요 근래 진짜 나스닥이 네. 장 시작하자마자 1, 2분 내로 거의 40포인트라든지 20포인트 가까이를 이제 상승분을 보여주거나 지금 또 이렇게 네. 급락이 오,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있네요.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이런 게 공포심인가요? 아니죠. 이런 거는 뭐 그냥 아. 단순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저는 빨리 그냥 내려왔었으면 좋겠어요. 320까지 그냥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반등에 기회다. 대한 저는 기회죠. 왜냐면은 나스닥 저가 기술에 저가 매수의 기회. 대한 기회인데 네. 그래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님이 주신 자리값이 13,320인데 지금 그 자리값까지는 한 60포인트 가량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값은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나스닥이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전 오후 장세가 좀 진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전 오후에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미장에는 거의 상승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장이 개장하게 되면은 변곡에 대한 시세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충분히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오는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나스닥이 뭐 오전과 오후에 상승을 주었다.
그래서 뭐 지지 라인대를 여기서 여기까지 찾았다고 하시는데 나스닥은 그냥 미증시 개장하고 나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이야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저는 미증시가 딱 개장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11시 반부터 딱 12시까지예요. 네. 30분간에 대한 진짜 모멘텀 30분간에 대한 시간이 네. 지날 때 모멘텀이 1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개장 파동이라고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장 파동이 대부분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끌고 갈 때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좀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은 저는 무조건 12시부터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장세 좀 관망하셨다가. 자, 여기까지 나스닥 잠깐 설명 마치고 저는 뭐 조금 골드 뷰 한 번만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럼 저희 그 전에 유로도 한번 네, 유로 봐주실 FX.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유로는 지금 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늘어났다고 하죠. 금리 상승 때문에 달러가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우리 아토마스터 말씀처럼 90달러 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연출이 되고 있고요. 유로 FX는 반대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로 FX 현재 0.19% 상승해서 1.214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고민하신 것 같은데, 네, 자리값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저는 유로 FX 매도 타점 구간대는 자, 자리값이 좀 지나가 가격대네요. 잠시만요. 1.21500선입니다. 1.21500달러. 네, 지금 자리랑 좀 상당히 같이 붙어 있죠. 네, 굉장히 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1.21500에서 매도를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그 종가, 지금 시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지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좀 오늘 유로 FX 뷰 자체가 좀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보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달러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보고 있다는 것과 동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침에 이제 골드 설명하면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달러가 90에 대한 지지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은 달러가 90선까지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라는 소리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비례한 차트는 유로 FX죠. 네. 즉 유로 FX에 대한 저항력이 이론에 상당히 높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오늘자 종가 쪽이 1.21400선 밑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캔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 기준으로는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유로 FX가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5일선에 대한 지지력도 회복했고 21선에 대한 뭐 지지력도 회복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시장이다, 돌파하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3일 정도가량 3일 정도가 아니라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박스 모멘텀이다. 맞아요. 그쵸?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달러 인덱스가 현재 박스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유로 FX가 반비례한 종목이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같이 박스를. 그렇죠. 같이 박스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유로 FX가 현재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로 FX가 500선 방금 찍었네요.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저는 오늘 유로 FX에 대한 종가 자체가 400선 미만 밑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고점이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네. 아까 전고가 라인 때까지 손절 두시고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외려 현재 관점에서 달러에 대한 모멘텀이랑 유로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모멘텀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달러가 어차피 추세가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박스 유지될 것이고 네. 달러는 현재 하단 구간이고 네. 유로 FX는 상단 구간이다. 매도 잡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로 FX도 같이 박스권을 그려가는 모습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지만 또 내려온다면 그때는 또 매수를 잡아도 그쵸,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어디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자, 즉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쵸. 1차 청산이면서 지지에 대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그쵸. 그 자리라고. 그 자리값이 궁금합니다. 그 자리값이요? 네.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잡아서 수익에 대한 이제 익절구 한번 보려고 했던 자리인데 네. 저는 조금 가격대는 좀 낮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죠? 130선까지는 내려와 주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전 130. 1.21130. 그렇죠. 네. 네. 오. 그래서 저는 현재 유로 FX에 대한 정체적인 모멘텀이 이 박스 구간이고 다시 한번 상단까지 올라왔다면 눌림 나와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장 개장하자마자 500선 닫고 눌림 나오고 있는 게 저는 흐름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저항 나올 때에서 저항 나와야지. 왜 자꾸 올라가니?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로 FX가 오늘 금일 시자에서 종가는 400선 밑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차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은 130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 구간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자리값이 1.21500에서 매도를 들어주신 거고 네. 청산할 수 있는 자리이자 지지값 확인하는 자리가 1.21130달러 선이다라고 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골드를 본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골드 가격도 함께 체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자, 골드가 지금 갑자기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일본 봉상으로 봤을 때 11시 31분부터 개장하자마자 갑자기 0.5% 정도 상승했고 거의 아토마스터가 주신 자리값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좀 빨리 자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매매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네. 어차피 이 자리가 언젠가 올 텐데 네. 내가 보고 있을 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방송할 때 오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치면 더 기분이 좋고 한데 네. 자, 지금 현재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20틱 정도 앞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발 앞에서 저항 눌림,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1807.5 라인 때 매도를 드렸다. 네. 그러면 좀 아쉽게 제가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1807.3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두 약간 틱,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네. 제가 예로 그냥 밴딩으로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레인지로.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보세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워낙에 그래도 밴딩 폭이 좀 두꺼워가지고 네, 네. 좀 그 가격대를 좀 줄여가지고 만들었던 자리가 7.5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보실 때요. 네, 네. 7.5 라인대랑 동시로 볼 수 있는 자리대가 9.5 라인대, 1800 7.5랑 1800 9.5 라인대를 동시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골드가 믿으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금요일이면은 저희 방송에 네, 안 안 하고 있었을 나오셨는데. 때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너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아. 종목뷰를 드려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기대적인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정말 상승이 참 이쁘게 우상향으로 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오늘 아토마스터가 자리값을 주자마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1806선까지 지금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쵸. 1달러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오늘 방송 안에 참 이 자리값이 왔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골드는 1807.5달러와 1809.5달러 두 가지 자리 주셨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한 종목만 더 봐주실까요? 나스닥 한 번 더 볼까요? 네, 근데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보기에 조금 너무 지금 앞쪽에서 너무 보합 상태를 너무 세게 주고 있거든요. 등락이 굉장히 심하네요. 네, 제가 이럴 때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시가 쪽을 시가가 여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구간대가 저는 기본적으로 5분분 캔들을 먼저 위주로 좀 보긴 보거든요. 근데 5분분 캔들에서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받고 이탈되고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요. 지금 현재 증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어가지고 최소한 저는 60분봉 마감에 대한 구간이 그러니까 60분봉 마감되면은 더 좋은 차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또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마감되는 60분봉 캔들이요. 오늘자 시가였던, 그러니까 미증시 시가였던 1391 라인대를 위쪽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요. 매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391라인대 위로 종가 마감일 경우 60분 봉이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체크 13,391포인트 마지막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